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제가 어제 그 광고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 업돼가지고, 어젠가요, 어저께인가요? 하여튼 너무 업돼가지고 광고 방송만 녹음을 하고 본 방송을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요. 광고 방송하고 났더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그 스미다스의 정보 분석실은 광고주가 생겼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해상이라는 업계 2위의 아주 큰 기업에서, 물론 이제 큰 기업이 후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하이 플래너 김모 하이 플래너께서 광고주가 되셨습니다. 저희 그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은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연락 바라고요. 그 김모 하이플래너의 연락처는 010-9067-8054번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에서는 이용의 리즈 시절, 유튜브 채널 이용의 리즈 시절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광고주는 아니지만 저희 한때나마 그 전우 아니겠습니까? 같이 싸웠던 전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채널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용의 리즈 시절이라는 채널을 저희가 응원을 하고 있고요. 정문실 듣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가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중심으로 운영이 되긴 합니다만, 그 팟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팟빵으로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뭔가 볼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아니고 그 화면이 이렇게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편집이 들어가고 이렇게 화면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막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보다는 오히려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은 딱 음성 컨텐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팟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팟빵 구독자가 이제 500명 조금 넘었습니다. 500명 조금 넘었는데 팟빵도 많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후원이나 뭐 어떤 그 도네이션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듣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진짜 귀찮은 거 아니면 들어와서 그냥 구독만 눌러줘도 돼요. 구독 누른다고 바로 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노인분들이 이거 구독 누르면 돈 나가시는 줄 아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을 누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는 구독을 누르면 구독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게 곧 광고 수익하고 연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팟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팟빵은 자기 만족이죠. 제작진이 우리도 구독자가 뭐 10,000명이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인데, 저는 지금 500명 선에서 스톱돼 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만 있으시면은 팟빵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팟빵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못하지만 이메일을 여러 개 만드시면 팟빵에도 여러 계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5번 구독하실 수도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25 2500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노력을 좀 합시다. 예. 뭐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사실은 너무 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언론 기사 2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그 언론 기사를 글자 쓰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언론 기사가 어떻게 작성이 됐으며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되고 이 배우는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언론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산경 이뉴스라는 데서 나온 기사입니다. 산경, 그러니까 산업경제, 이 인터넷 뉴스라는 얘기겠죠. 벌써 이 산경 이뉴스 이렇게 하면요, 약간 싸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사실 업계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8월 24일 나온 기사고, 단독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뒤엎을 자료 달라 강압적인 감사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문제는 아직 감사원에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일종의 물타기 같이 나온 건데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만섭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섭 기자는 이 산경 이뉴스의 기업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산경 이뉴스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이만섭 기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대표가 그래도 아무리 그 학고방 같은 작은 이 언론사라 하더라도 회사 대표가 직접 칼을 뽑았다 라는 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단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을까? 기사 내용을 보시고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 이거 읽기 전에 여기 작은 요약 기사 요약이 있죠. 이 기사 요약을 보시면 이 기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기사 요약에 어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자의 바람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거죠. 감사원 애경연이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서울대 모 교수에게 수차례 부당성 입증 자료를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하느님의 뜻 문정부 조기 폐쇄는 잘못 우는도. 자, 이 두 개가 이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하느님의 뜻 부당성 입증자료 요청, 강압, 감사,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면 감사원 편들려고 기사 쓴 건 아니라는 게 일단 느껴지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정부 산하기관 및 원자력공학과 교수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의 리포트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 모 교수에게 지난 5월에서 7월 수차례 연락을 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나 증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찬성하는 쪽 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기사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확인됐다. 기독교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 이게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이 기사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사가 나온 건 8월 24일이고요. 8월 24일은 지금으로부터 사흘 전입니다. 사실 요 한 8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기독교인들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확 차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애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 근데 이 기사에 감사원장의 종교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기독교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사위원들에게 종용했다는 중립성 위반 항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지의 이번 단독 보도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감사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9월 초에 감사원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이 본지의 단독 보도는 9월 초로 예정된 감사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찌라시 같은 신문이 보도를 한다고 해서 감사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야, 저거 잘못된 감사라는 식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뉴스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본지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계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함을 밝힌다. 취재 내용을 밝히면 다 한 것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못 밝힌다는 거는 이 기사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감사원 내부에 있는 일부 관계자 그리고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공무원들도 여기 연루돼 있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나 소위 말해서 친정부적인 쪽에서 야 감사원 좀 까주라 라고 용역을 준 기사란 얘기죠. 감사원 모 관계자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모 임원에게
지난 5월경 연락을 취해 현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천억을 들여 보강공사까지 한 월성원전 1호기를 탈원전 정책 희생양으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적인 손해다. 그러니 이를 반박할 경제적 관점에서의 조기 폐쇄 부당성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경원 측이 답변을 하지 않자 감사원 측이 수차례 같은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애경원 관계자는 비보도를 전제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기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사화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 그야말로 객관적이어야 할 감사원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말을 듣지 않는 감사국장을 교체하고 후임 국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제보가 연이어 들어왔다. 심지어 최 감사원장이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며 조기 폐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감사원장을 죽이려고 아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어느 사람이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감사 지시를 하겠어요. 사실 이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 앞서 말한 이제 감사국장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빨리 감사 결과 내라고 했는데 계속 민기적거렸다는 겁니다. 밑에 직원들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국장이 자꾸 청와대 눈치 보고 이 감사 결과를 이제 안 내놓으려고 해가지고 빨리 감사 결과 내기 위해서 빠른 조사를 하라고 이제 국장을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한테 빨리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내용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모 교수와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으니 교수님께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메일을 보내왔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아주 간곡하게 보내왔기에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난감해했다. 그 이후 그 교수가 감사원에 합당할 만한 리포트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밝히질 않고 그냥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합의체 감사기관이다. 특히 감사원은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원과 공무원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류로 운영되는데 이번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판단 여부는 두 가지 기관이 모두 동원된 초유의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 없다고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원이 들어가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비위 감찰하는 감찰위는 여기 왜 들어갔냐 하면 여기에 연관이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 한수원 직원들, 한수원 이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는지를 감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검찰보다 더 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벌였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7천억이 들어갔는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진행됐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 감사원은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고 조기 폐쇄 적절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했지만 최 원장의 제지로 무산됐고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며 재수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이때 감사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부실했다는 내용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야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왜 적절하다는 식으로 감사보고서 의결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일단 재조사 해봐라고 했는데 요 다음 이어지는 부분 이에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가 여기서 상당히 빡쳤거든요. 일단 보십시오. 에너지 전환 포럼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월성 핵 쓰레기 건설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양반들은요 원자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원자력을 학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정부 보조금 뽑아먹고 이 해당 지역에 월성 원전 근처에 이렇게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면 보상금 나눠받고 이러려고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원자력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최 원장의 중립성 위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최근 청구한 상태다. 아직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을 이 대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는 게 이유다. 근데 사실이요,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7천억을 들여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을 다 고쳤어요. 근데 그걸 닫았잖아요 지금.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치고 재가동 허가 낼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거 다 검토해가지고 안전하네요, 재가동하십시오라고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대통령 직속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근데 이걸 갑자기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 이제 이 탈핵 법률가 모임이나 이런 어떤 그 단체의 어떤 얘기들은 뭐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독단으로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뭐라고 했냐, 사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 분석만으로도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조기 폐쇄가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안전성 문제까지 조기 폐쇄 결정에 반응했다면 더 확실했겠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분석만으로도 조기 폐쇄가 국가경제 이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한수원이 왜 7천억이나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까? 월성 1호기를. 그럼 그 7천억은 어디다 쓴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 내린 걸 자기들 스스로 뒤집고 있는 거죠. 그 월성 1호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사실 월성 1호기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그 80 몇 년도인가 87년도인가 84년도인가 그때 처음에 가동이 시작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중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우라늄을 넣고 이제 태우면 이게 플루토늄으로 나오고 막 하여튼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성 1호기 말고 2, 3, 4호기가 있는데 걔들은 월성 1호기보다 한 10년 정도 더 늦게 건설해서 이제 가동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 월성 1호기 닫는다고 해서 금방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사실은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나 한수원에서 잘못한 거는 뭐냐면 그겁니다. 설계상 수명이 40년인데 4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가만히 물을 끓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상 수명보다 정비 보완을 하게 되면 더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뭐 50년, 60년 더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폐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원전을 닫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원체 안전 문제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일단 고리 원전 1호기는 폐쇄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기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을 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계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냐, 그 월성 원전 1호기도 뭐 한 10년만 더 쓰고, 왜냐면 이미 7천억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시설들을 다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만 더 쓰고 그러면 이거 폐로 하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원전 2개를 더 건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원전을 더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을 받았고, 이 월성 원전은 요번에 10년만 더 돌리는 걸로 했던 겁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월성 원전도 닫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문제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건설할 원전도 건설하지 않고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닫자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월성 원전 1호기가 가동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만큼의 전력 생산을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체를 해가지고 걔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 비용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연료비가.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현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 왜 월성원전 1호기를 굳이 닫으려고 들었냐? 왜냐하면 고리원전은 박근혜 정부가 닫았거든요. 그럼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뭘 하나 닫아야 탈원전하는 어떤 폼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원전을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경제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근데 이 경제성 안 좋다는 게 일부러 발전을 가동을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가동을 안 해서 보니까 가동 안 하고 발전량도 적네, 정비 비용이 더 들어가네, 이래서 경제성 안 좋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계속 돌렸으면, 그래서 계속 발전했으면 경제성이 안 좋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애시당초 그 환경을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절차가 문제다 지금. 왜냐면 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니들 맛대로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낡고 부서지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그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상경 이유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에너지 소비 감축 추진, 스타트업 벤처기업, 드론 새싹기업, S오일,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신재생 기술개발 532억 원 추가 지원. 이걸 기사들을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누가 쓴지도 모르는 댓글인데, 이제 여기 정치판도 부족해서 이타의 과학기술은 뭐 개인의 신앙 운운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달린 댓글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부 기관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는 인터넷 언론사인 겁니다. 사실 이런 언론사 되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몇 푼 받는다든지, 또는 연구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언론사에서 이제 무슨, 대국민 수용성이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받아서 한 몇천 받고 이런 기사 대신 써주는 겁니다. 그러고 산업부에 출입하고 공무원들하고 안 한 척하고 이렇게 영향력 과시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저격 기사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전형적인 저격 기사다. 그리고 이 뉴스가 사실은 상경이 뉴스는 제가 평소 아는 언론도 아닌데, 이 기사는 한번 실리고 나서 트위터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릴 목적으로 이렇게 저격을 하는 거죠. 일단 이 기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거 좀 시끄럽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문바들이 좋다고 이걸 많이 응용을 했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해서 제가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27일인가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공판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기사가 제목에 이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연합뉴스는 사실 큰 의미 없이 이걸 쓰기 때문에 최 전 총장 조카가 했던 진술, 그 다음에 재판부의 경고, 이 두 개를 같은 무게로 실어두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정반대의 개념인데, 그래서 기사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서 의도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이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와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최 전 총장의 조카인 이모 씨, 최성해 전 총장의 조카, 그러니까 형의 아들 이모 씨가 27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정경심 교수 공판에 나와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그러니까 정경심 측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씨는 뭐라고 했냐, 최 전 총장이 조카인 이모 씨니까 아마 사촌 조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같은 성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 전 총장이 작년 8월에서 9월께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최 전 총장이 너도 구속시켜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서 9월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어쩌고저쩌고 검찰이 한창 시끄러울 때죠. 그런데 이때
최성해 전 총장이 윤석열 총장과 밥을 먹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최성해 그 씨를 본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조카라는 사람이 최성해 총장한테 난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최성해 총장은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난 윤석열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재판에 진술해서. 변호인은 당시 다른 동양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은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는 달리 최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유를 이 씨에게 물었고 이 씨는 밥 먹고 모의한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은요, 큰 길 하나 두고 옆에 대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그 대검찰청에 있지 중앙지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최성해 총장은 중앙지검에 갔는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랑 밥을 먹습니까?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 밖에도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지역 깡패를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이 씨를 협박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씨는 나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형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들었다. 여기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이 조카란 사람은 이전부터 최성해 총장하고 뭔가 트러블이 좀 있는 사이인 겁니다. 일단 이거를 여러분은 보시고 아실 수 있겠죠. 부잣집에 흔한히 그단 뭐 유산 다툼이나 재산 다툼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씨는 최 전 총장이 자신을 위협한 이유에 대해서 내 SNS가 그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이 자한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 영주 지역에서 그 SNS로 트위터로 그러니까 이 SNS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씹고 다니면 최성현 죽는다. 우리 저기 사촌 형인데 뭐 이런 사촌 삼촌 뭐 오촌 당숙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은 이 씨가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최 전 총장이 협박받았다는 내용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넣는 것도 웃긴 게 그 최성해 총장의 조카라는 사람 이 씨가 최성해 총장하고 안 좋은 관계가 아니다. 측근이다 라고 해야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싸웠던 관계라는 식으로 변호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사이 안 좋지 이렇게. 자기들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검찰은 이거 좀 이상한데 넌 니네 지금 뭔 짓 하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검찰은 이 씨에게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씨는 거의 없다. 괜찮은지 묻거나 내가 응원한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피고인은 정경심 씨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변호사가 이 최성희 씨 조카인 이 씨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거의 없다라는 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괜찮냐 묻거나 응원을 했다라는 건 정경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냐? 최성해 총장 조카인 이 씨는 동양대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때는 그 오촌 당숙 밑에서 그러니까 최성해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양대에서 이렇게 카페하고 식당 운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업권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 먹은 거죠. 근데 그러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지금 이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앙심을 품고. 바로 이 사람이 익명으로 김어준의 그 다스베이더나 김어준의 이제 뉴스공장에 뭐라고 제보를 했냐? 조국 장관의 딸을 동양대에서 여러 차례 봤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최성해 씨의 조카 이 씨. 다만 이 씨는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을 본 시기가 언젠지, 그 조 전 장관의 딸이 인솔한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른다고 하거나 불분명하다 답하거나 해서 이제 재판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게.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왜 이래? 연합뉴스는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모호하죠.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야 윤석열하고 최성희하고 짰네 라는 식으로 이제 문바들은 많이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연합뉴스는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디테일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꽁 잡는 건 매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증인 보십시오.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증인 들은 얘기만 하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라고 이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최성해 총장, 동양대 총장의 조카로 동양대 식당 운영을 문제로 최 총장과 사이가 벌어진 인물로 알려졌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식당 운영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이날 이 씨는 최 총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여러 증언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왜 최성해를 곤란하게 하는지 최성해의 조카가 이유가 나오죠. 여기. 이 씨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지인과 함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최성해 총장과 야당 정치인과 대 연루설이 언급된 대화 녹취록을 제공한 바도 있다. 여기 야당 정치인 누구냐 하면 미래통합당의 누구냐 검사 출신 의원인데 이 영주가 지역구인 양반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양반하고 관한 것도 그러니까 뉴스공장에도 출연했었고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 씨를 신문하기에 앞서 증인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라고 했고요.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 사안인데 다 난다고 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최성해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 의도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건 주장입니다. 그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월에서 9월쯤 내가 윤 총장과 밥도 먹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거니 깝치지 말라라고 말했다며 최 전 총장이 너도 구속시켜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때 지금 식당 경영 문제로 한참 몇 년 전부터 싸우고 있었는데 이 싸우는 애한테 최 전 총장이 최성해 씨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나 윤석열도 가깝고 너 깝치지 마 이렇게 하겠냐고요.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워딩은 깝치지 말라 너도 구속시켜버리겠다. 이 워딩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운영하는 이 씨 머릿속에서 나오는 워딩인 겁니다. 아까 여기 밥 먹고 모의한다고는 했었죠. 그리고 최 전 총장이 자신을 위협한 이유가 이 씨가 동양대에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나 하던 이 씨가 이 씨의 SNS가 그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어서 난 영향력이 꽤 있는데 그게 두려워서 최 총장이 저런 것 같다는 식으로 뇌내망상을 또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봅시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이 씨는 이날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막 카페를 개업했고 이때 조민 씨를 동양대 카페에서 봤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 딸이 실세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에 검찰은 뭐라고 했냐? 증인은 2012년 여름에 카페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에 카페가 들어갔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 카페가 운영되기 시작한 건 2013년 7월 1일인데 2012년에 어느 카페에서 당신이 조민을 봤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 2012년에 동양대에서 카페 하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왜 2012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2012년 여름에 커피 머신은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카페는 2013년 7월 1일에 그 카페를 개업을 했는데 그보다 1년 전에 커피 머신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검찰이 묻습니다. 검찰은 이해가 안 간다. 자판기를 놓고 관리했다는 뜻이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카페 운영이라는 게 커피 팔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미냐 등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이랬더니 이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혀 다리를 떨며 다시 말하겠다며 당황하다가 다시 재판부로부터 증인은 질문을 잘 듣고 간단하게 답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 씨는 그 조민 씨가 2012년 여름 몇몇 친구들과 아이들을 인솔하는 모습을 봤다. 어린 학생이고 중학생 같은 애들도 있었고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는데 초중고 어디에 속하는 학생인가라며 당시 조민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를 했다고 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또다시 이 씨에게 재판부가 증인에게 위증죄를 경고합니다.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기업과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답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디테일한 내용만 본다면 이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와서 이렇게 정경심에게 유리하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마음먹고 오셨나 본데 검찰하고 판사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보통 재판에서 이런 식의 어떤 거짓말이나 위증을 아주 마음 편하게 하는 양반들이 계십니다. 나이 좀 많은 분들이 특히 그런데 진짜 인실 좆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진짜 실형 받으세요. 근데 지금 이 씨는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정경심 씨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이 씨도 아마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 자료들하고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씨라는 사람은 최성해 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근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기억을 다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그 동양대에서 뭐 익명의 제보자가 있는데 그때 조민을 봤대요 이러면서 김어준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양반이 바로 그 익명의 제보자였던 겁니다. 최성해하고 사이도 안 좋고 식당 운영 문제로 몇 년 전에 서로 싸웠고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일면이 보이는 거죠. 스미더스 정보분석실 오늘은요 기사 두 편을 놓고 이제 이 기사의 행간을 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사를 보실 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실 때 단순히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 하이플래너와 상담을 하십시오. 연락처는 010-9067-8054번입니다. 제가 이제 현대해상 자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대차가 이제 현대기아차를 운영하는 게 현대그룹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 뭐 돈을 금방금방 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몇몇 분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아니 내 차는 현대차도 아니고 뭐 르노 삼성이라든지 또는 대우라든지 GM 대우나 또는 난 그냥 BMW 모르는데 내가 현대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현대해상을 가입해야 되냐. 여러분이 모는 차가 무슨 차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현대 기아차하고 한번 안 부딪힐 것 같으세요? 세상에 널린 게 현대 기아차인데 현대 기아차가 여러분 차에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현대 기아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뭡니까 뭐 BMW하고 벤츠하고 서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이 현대해상 그에 가입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도난주로 유명한 삼성생명에 가입돼 있고 상대편은 현대해상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현대해상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현대해상으로 빨리 보험을 갈아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월달에 갈아타시면은 코로나 걸렸을 때 하루에 5만원씩 준다.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특약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살면서 언제 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암 특약 같은 것도 넣으시면 좋을 겁니다.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 하이플래너와 상담하십시오. 연락처는 010-9067-8054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 이용해 리즈 시절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도 많이 구독을 해주십시오. 광고가 붙으니까 약간 좀 방송 진행이 좀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 그 스미더스의 정분실에서는 광고주 분들의 많은 문의 받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메일을 공개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 창에 댓글로 남겨주신다든지 또는 뭐 저기 트위터에 뭐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